사회탐구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이해 중심의 수업 큰머리 사회 생활윤리, 오늘은 칸트와 공리주의 형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자 한번. 칸트와 공리주의 형벌관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칸트와 공리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그걸 뭘로 볼 거냐면 우리가 바로 선과 정의의 관계다. 선이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옳음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선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좋음이야, 좋음. 그러니까 옳다는 거하고 좋은 거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가다가 돈을 주셨죠. 돈을 주시면 되게 좋지, 기분도 좋고. 그런데 그게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좋음을 바로 선이라고 하자. 그럼 선과 정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일단 공리주의서부터 한번 보면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선은 뭐냐?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선은 대부분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바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 좋은 거죠. 그럼 좋은 거란 말이야. 즉 사람들이 쾌락을 얻고 또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들을 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쾌락은 증진하고 그리고 고통은 회피한다. 그러면 공리주의가 볼 땐 이건 선이면서 곧 옳은 것이야. 바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무어라고 하는 메타 윤리학자가 그런 말도 해요.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은 좋은 건데 왜 좋은 것이 옳은 것이냐? 논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공리주의는 선과 그 정의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는 거야. 동일한 개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쾌락을 증진하거나 고통을 감소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도 좋은 행동이고 다수의 사람에게 선한 좋은 행동이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기도 하다. 알았지? 근데 칸트는 어떤 거냐? 칸트는 선과 정의를 별개의 문제로 본다. 이게 뭐냐면 좋음은 좋음이지 그것이 좋음이 옳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칸트는 어떤 우리가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은 게 의무라고 하는데 그런 의무론적인 입장에서 행동을 했을 때 옳은 행동을 했을 때 행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얘기하죠. 이때 행복은 선이야, 선. 하지만 우리가 혹 불행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칸트야.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행복하도록 하는 행동이 윤리적인 행동인데 칸트는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행복하면 좋지만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행해지더라도 그것이 옳은 행동이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옳은 행동이 항상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 행복이나 좋음을 수반하는 건 아닐 수 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생각이야? 칸트의 생각이지. 요거를 잘 정리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이걸 잘 기억하면은 형벌관을 보는 게 상당히 쉽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러분들? 그럼 보자 한번. 공리주의가 보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형벌의 목적은 뭐냐면 이익을 증진, 즉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줄여주는 거야. 즉 고통을 예방하는 거죠. 그럼 고통을 예방하면 고통이 예방된 것만큼 이익이 증진될 거라고.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이익 증진 또는 고통의 예방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선이야,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선을 실현할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란 말이야. 즉 사회적 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뭐다? 형벌이다. 또는 고통을 예방하고 이익을 증진한다 그랬으니까 선이란 표현 대신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바로 형벌의 목적이라고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면 이익을 증진하는 것 이퀄 선, 그리고 선 이퀄 정의잖아. 그러면 형벌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해도 공리주의는 가능한 거야. 그래서 공리주의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형벌이다. 또는 사회적 선의 증진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형벌이다. 또는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맞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반면에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칸트는 선과 그렇죠. 정의를 다른 거라고 보잖아. 그러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야.
그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자꾸 오해하는데, 뭐 칸트는 뭐 형벌을 다른 것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의의 수단은 가능해. 정의의 수단은. 왜? 형벌을 통해 정의가 실현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벌 자체가 곧 정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형벌은 정의의 실현이면서 정의의 수단이고 방법이면서 다시 그것 자체가 정의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칸트는 형벌이 공적 정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방법이다. 이 표현 맞다? 맞는 거야. 그런데 칸트는 정의와 선, 그리고 사회적 이익은 별개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칸트는 사회적 선의 증진을 위한 형벌의 목적을 본다. 이거 틀려. 그 다음에 칸트는 사회적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또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고 본다. 당연히 틀려. 무슨 말인지 알았지? 공적 정의의 실현 수단으로서 형벌을 인정하지만 사회적 선이나 사회적 이익의 증진 수단으로서 형벌을 인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칸트가 보기에 선과 이익과 정의는 별개이기 때문에 오로지 칸트는 정의로움의 입장에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순히 칸트가 얘기하는 형벌은 공적 정의는 되고 사회적 선은 안 되고 이익 증진은 안 되고 공리주의는 공적 정의 되고 사회적 선 되고 이익 증진 되고 이렇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과 이익, 정의 그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칸트와 공리주의 형벌관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들 사탐은 그것이 생윤이건 사문이건 뭐 윤사건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선지 OX 찢어서 외우지 않는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강의를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열심히 듣고 보고 사탐을 잘 이해해 주길 부탁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